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여러분 백신 맞으셨나요? 이제 우리 주변에 백신 접종하신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또 예약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우리의 요즘 최대 관심사가 백신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백신을 맞을지 또 언제 맞을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맞고 나서 증세가 어떤지, 컨디션은 괜찮은지, 몸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게 가장 걱정되고 또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저도 가족과 지인들이 백신 맞았다고 하면 맞고 나서 이상은 없는지,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매일매일 안부를 묻고 또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저처럼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게다가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는 뉴스까지 접하게 되면서 그 걱정과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냥 참지 마시고 당장 병원으로 가셔서 초기에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백신 접종 후 어떤 증상을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셔서 모두 무탈하게 이 시기를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의사도 의학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보도된 자료와 전문가들의 설명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도 백신 맞으셨나요? 맞고 나서 어떤 증세가 있으셨나요? 정말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맞은지도 모르게 무탈하게 지나갔고 또 어떤 분은 첫날은 멀쩡히 괜찮다가 이튿날부터 고열의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은 근육통이 또 그렇게 심해서 고생하시고 또 어떤 분은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증세도 저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아픈 강도도 서로 다르다 보니 나 정말 괜찮은 걸까? 그냥 약 먹고 참으면 되는 걸까? 이런 생각과 걱정이 드실 텐데요. 그런데 백신 맞고 나서 나타나는 증세 중에서도 특히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쉽게 넘기지 마시고 병원을 꼭 방문하셔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맞은 뒤 30대 남성이 접종 20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직접 사인은 뇌출혈이고 이 뇌출혈의 원인이 대뇌정맥동 혈전증이며 이 혈전증의 원인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뇌혈관에 피덩이가 생겨 뇌출혈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남성은 접종 9일째 되던 날 너무 심한 두통과 구토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약물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그로부터 사흘 뒤 의식이 저하되면서 상급 종합병원을 찾아갔고 이곳에서 혈소판 감소와 혈전, 뇌출혈 등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안타까운 청년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 청년은 목숨을 잃어야 했을까요? 치료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실제로 정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 유발하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진단도 빠르고 또 처치를 받으면 치료도 가능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청년의 경우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배포한 의료인용 안내서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4일에서 28일 안에 의심 증상, 즉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 두통, 시야 흐려짐 등이 생기면 1차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혈소판 수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이건 가능한 검사라고 하고요.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청년이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는 증상 호전을 위한 약물 처방이 이루어졌고 혈전증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숨지기 하루 전날에서야 상급 종합병원을 통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진단이 확정된 것이죠. 이렇게 안타까운 수일이 흘러가는 바람에 초기 진단과 치료를 놓쳐버렸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백신의 혈전 부작용을 발견한 초기 당시에는 치료법을 몰라서 무려 40%가 사망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초기에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이런 의심 증상이 생긴다면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서 접종 사실부터 알리고 의사는 혈소판 수치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신속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고 이루어져야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특히 어떤 증세를 주의해야 할까요? 솔직히 제 생각에도 두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병원까지 찾아갈 엄두가 쉽게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면 꼭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종 후 4주 내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팔다리 붓기와 같은 증상, 접종 후 심한 또는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접종 후 접종 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등입니다. 특히 뇌혈전증 초기 증세는 접종 사나흘 뒤 팽창하듯이 머리가 아프고 시야가 흐려지며 초점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장혈관 혈전이 생기면 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가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세가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셔서 접종 사실을 미리 알리고 꼭 혈소판 수치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외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접종 연령 제한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60세 미만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30대 사망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접종 제한을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백신 접종 후 증상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 또 시청자분들 모두 무탈하게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